안녕하세요. 나비내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이양종입니다. 또 한 주 잘 지내셨죠? 저는 오늘 아침에 산책을 좀 갔다 왔는데 봄이 많이 성큼 다가왔더라고요. 좋은 시간 보내고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중년 되시는 분들은 이 선전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과 영역에서 다루는 고지혈증은 바로 용각산과 같은 그런 질환이에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장기 시간 동안 동맥경화증이라는 그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는 큰 질환을 입혀요. 아주 큰 타격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 심근경색, 심장마비, 말초동맥질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질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꼭 치료하고 조절해야 할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맥경화증이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시간 동안 우리 혈액 내에 있는 안 좋은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 그 혈액 내에 있는 다른 인자들과, 즉 예를 들어서 혈소판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프로틴의 인자들과 이게 혼합이 돼서 한마디로 여기서 피떡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피떡을 형성해 가지고 혈관벽에 붙으니까 그 혈관이 지나가는 그 길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질 못하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야 할 장기가 결국은 경색을 일으켜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로 인해서 큰 질환을 발생하는 질환을 우리가 가리켜서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공복에 피검사 하시죠? 아마도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공복에서 피검사 하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 보시고 간 수치 한번 점검하시고 하실 거예요. 제가 정상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토탈 콜레스테롤은 140에서 240이 정상으로 봐요. 근데 이것은 각 병원마다 클리닉마다 조금씩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검사하시는 곳에서의 어떤 기준을 맞추셔야 되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36 이상이면은 괜찮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이 위의 번호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요것은 3에서 130 정도가 정상으로 보는데, 요것은 이제 다른 질환이 없으신 분에 준해서고, 전에 중풍이라든지 심장병, 심장마비, 심근경색, 말초동맥질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또 당뇨병 환자들, 이런 분들은 100 이하로 낮춰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때로는 70 이하로도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성지방인 트라이그리서라이드라는 것, 체지방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150 밑으로 낮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정상 수치를 아셨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HDL이 무엇이고 LDL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HDL 콜레스테롤의 줄임말은 High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말을 줄여서 HDL이라고 하는 건데요. 반대로 LDL은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말을 줄여서 LDL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합니다. HDL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혈관 내의 형사 같은 존재예요. 이 인자는 우리 혈액 내에 있는 안 좋은 LDL, 포화 지방을 체포를 해서 간으로 이동시키고 운반을 해서 간에서 대사가 되게끔 하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에서 계속 존재를 하면서 피떡을 형성하는 그런 주 범인이고, 혈관벽에 붙어서 결국은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런 언짢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나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 콜레스테롤 치료는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시간 동안 동맥경화증을 일으켜서 큰 질환으로 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크게 두 가지로 약물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요법, 즉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우선 약물요법은 현재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전에 심장병, 심근경색, 중풍, 동맥경화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분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약물요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은 이런 병들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재발을 하신다든지 한번 타격을 크게 입으시면 못 일어나세요. 어떤 때는 사망까지 가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요법도 하시지만 반드시 약물요법을 같이 하시는 걸로 아시고 계시면 되고요. 단지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씩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근육통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피검사를 해봤더니 간 기능 수치가 조금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한테 알려드리고요. 약을 바꾸던가 아니면 잠시 중단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육통이 있으신데 계속해서 약을 드시면은 크게 무력감에 빠지고 몹시 피곤하고 그다음에 근육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료요법을 강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이해하시고 약물요법을 하시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그런 증세가 있으시면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꼭 상의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식생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참 오랜 세월 동안에 습득이 되어 있는 나의 식생활이 하루아침에 개선이 돼서 또 개선한 후에도 오랫동안 같이 유지한다는 것이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니까 한 번쯤 다들 고려하시고 시행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째로 집안에서 쿠킹 오일을 쓰실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쓰세요. 이런 오일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오일이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언짢은 LDL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밀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메가3 섭취하는 문제인데 좋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만한 태블릿들 요새 비타민처럼 많이 드시죠. 나쁘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 제가 메디컬 저널을 읽다가 어떤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였냐 하면은 바다가 요즘은 수온에 많이 오염이 돼서 어류나 이런 생선들이 수온에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태블릿을 만들 때 일종 부위를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해서 오메가3 태블릿을 만드는데 수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조직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 몸속으로 수은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있다. 뭐 아직 전체적으로 봐서 뭐 과학적으로 완전히 뭐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환자들한테 하루에 뭐 1g에서 한 2g 정도는 괜찮고 단지 3g 이상은 절대 오버하지 마시라라고 제가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중성지방이 노출되는 걸 많이 좀 우리가 줄여줘야 되는데 이 중성지방들은 대부분 튀긴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햄버거, 핫도그, 포테이토 칩, 콘칩 뭐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군것질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군것질을 조금 줄여주셔야 되고 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시더라도 너무 오버해서 한꺼번에 많은 함량을 섭취하시는 것은 막도록 하시고요. 맛만 보고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끝을 내주는 그런 식생활을 한번 프랙티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 번째로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견과류, 특히 호도라든지 플렉시드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 푸른 채소류들 굉장히 섬유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섭취를 하시면 섬유질이 몸속에 들어가서 LDL 콜레스테롤의 대사를 돕기 때문에 많이 LDL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이요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는 머스트예요.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금연은 우리 다른 어떤 질환도 많이 막고 뭐 폐암이라든지 뭐 대장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방지도 하지만 금연 자체가 하지만 이 동맥경화증 입장에서 본다면 니코틴하고 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독소들이 뭐 수백 가지니까
이러한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혈관 그 벽을 상처를 내고 망가뜨리게 되면은 그 상처 난 곳에 가서 이 피떡이 앉게 돼요.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동맥이 망가지게 되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언짢은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십시오. 이것은 뭐 백해무익한 거기 때문에 꼭 끊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전체적인 그 표준 체중을 잘 아셔가지고 체중 관리하시고 또 좋은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알게 모르게 나의 식생활이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식으로 또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이 일단 그런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또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또 몸이 또 이렇게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식생활을 천천히 개선해 나가시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혈압, 당뇨, 그리고 이 고지혈증은 3대 대사질환으로 들어가요. 특히 성인에서.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반드시 조절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내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의사선생님들하고 계속 의논하시면서 좋은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마감을 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닥터 이양정이었습니다.